오늘 두 번째 코너는 대전의 두 젊은 정치인들이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당에서 남매가 되신 두 분,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세한 대전 서갑 지역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소속 대전광역시의 김소연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김소연 의원 오늘 녹화에 빠지셨습니다. 어쩐 일이죠? 일단 아이가 그 감기 몸살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걸 또 집에서 또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또 김소연 의원조차도 같이 아마 이렇게 감기가 옮아서 우리한테 전염 안 시키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김소연 의원님과 그 아이 빠른 케어를 좀 빌겠습니다. 네네. 네. 어제죠. 우리 녹화 기준으로는 어제고 방송 지난주는 지난주 수요일인데 창원 성산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가 출마를 하셨었죠. 네네. 네, 선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넘었으면 많이 나오네요. 아니, 정당 너무 초공정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보다 네. 낮은 거 아니에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양당 정치에 다당대 정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과 가치관도 다시 정립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리프레시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건 어때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손학규 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날선 공격을 좀 했지, 뭐 찌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 또는 언론에 밝혔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질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지도부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사퇴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느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또 그분들의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선거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이제 당에서 좀 입장과 다른 이야기들을 되게 세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일정 부분 그 방향성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좀 정치도 언어에 좀 순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정치판도 그래도 위아래가 있고 선배 후배가 있고 또 이런 연장자와 후배의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 너무 이런 극단적인 좀 쉽게 얘기해 싸가지 없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정치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약간 정치적으로 미화하는 거고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 방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순화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하신 발언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동 국장이 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글쎄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개표 좀 보면서 이게 몇 시까지죠? 좀 보다가 개표 결과를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좀 많이 상심을 하다가 그나마 그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후보인가요? 네네 당선되셨다고 해서 여기는 이재환 후보 측인데 아니 어떻든 이제 아침에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당선되셨다고 해서 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왜 웃냐면은 저분은 한번 말 시키잖아요. 너무 길고 자꾸 사안으로 가갖고 나는 어제 선거 결과 어떻게 왔냐니까 정치권이 뭐 앞으로 풀어야 될 개혁을 얘기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질문 안 해야지. 오늘 김남매가 갖고 온 주제는 이거예요. 대전 성폭력 상담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 뭐 김소연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파고 있는 당사자인 김소연 의원은 지금 현재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오늘 김세한 위원장께서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우선은 그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라는 게 1991년도부터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대전. 한국. 예. 그러니까 보니까
1991년도면 사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시절부터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던 단체구나 생각을 했고요.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를 바꾸어가는 운동을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여성 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을 꾸준히 시민단체의 한 부분으로서 해오신 걸 보면 나름대로 굉장한 어떤 가치와 명분을 지니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카메라 보고 말씀하시는 게 더 네. 자연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 대전에도 이제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는 거고, 뭐 우선은 김소연 의원은 지금 뭐 횡령이 거기에서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인 거죠? 김소연 의원한테 제보자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또 공익 제보자가 생겼던 겁니다. 그 전에 공천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선 김소연 의원이 공익 제보자 당사자인 상태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것은 공익 제보자가 김소연 의원한테 제보를 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보자들이 보면 대부분 성폭력 피해자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폭력 상담소에 갔다가 본인들이 겪은 그리고 눈으로 목격한 일들을 제보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들이다. 그럼 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네, 그 횡령 의혹 배경이 뭐냐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보를 통해서 일단 알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냥 두세 가지 한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제 이 여성 성폭력 상담소가. 근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에 실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실적이 없이는 여성가족부나 시나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우니까 이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에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한 80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년에 이 상담소에서 한 실적이 막 1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언밸런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실적이 필요한데 그 보조금을 좀 더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적을 다수 이제 부풀린 그런 그렇죠. 정황이 보인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네네. 두 번째는 거기에 근무했던 한 가지씩만 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동 국장님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근데 보통 시민단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통상 일반 기업도 그렇고 뭔가 성과 같은 거를 보고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다소 좀 더 잘한 것처럼 이렇게들 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뭐 민원연 어때요? 저 민원연에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대부분 이제 성폭력 상담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국가나 그 자치단체 보조를 받아서 일종의 이제 위탁 그 기관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시민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될 거를 그렇죠. 위탁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도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이런 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활동들을 지원 사업 없이 이제 쭉 하다가 정부의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제 보완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정부 기관에서 그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이제 위탁 사업 형태로 해서 정부가 직접 못 하니까 시민단체나 이렇게 이제 그런 활동을 해왔던 곳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건데 어떻든 그러다 보면 뭐 실적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김소연 의원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단체 이제 이제 성폭력 상담소 쪽의 입장은 좀 상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지금은 이제 실적을 부풀리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공익 제보를 하셨던 이 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도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이번이 처음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그 여러 이제 횡령건이든 뭐 이런 여러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도 받아서 이제 무혐의 판결도 받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다시 김소연 의원을 통해서
문제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네 어떻든 이게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 말이 아니죠. 이제 주장한 분들은 동일한 인물로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다른 거죠. 지금은 부풀리기를 했다 자, 하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전에는 횡령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은 보조금을 실적에 맞게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적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보조금이 간 거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제 맞지 않게 받은 거니까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얘기도 있고요. 음. 그 얘기와 결부시켜서 거기에 얘기했던 분들이 그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분들 그리고 봉사했던 사회복지사분들도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을 부풀린 것을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폭로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그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월 9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 부분을 다시 성폭력 상담소에 내고 나머지 조금 소액 부분만 급여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약서까지 쓰게 만들고서 채용을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것은 횡령이거든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는 일단 그 제보하신 분들에 대한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될 돈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도 갔지만은 다시 또 이제 성폭력 상담소로 이렇게 리턴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라는 네, 얘기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제보가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그거는 우리 옛날에 뭐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비 타면은 유사한 거죠. 예, 이렇게 뭐 조교들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운영비로 이렇게 빼는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뭐 횡령일 수도 있고 목적 외 사업으로 사용을 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치유 캠프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심리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캠프. 를 해서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하는 이런 워크숍 비슷한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서 실제로 이제 행했는데 그 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의 부모님들 뭐 직원의 뭐 아들 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그런 치유 캠프를 열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캠프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뿐 아니라 그 성폭력 상담소 직원 또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술 먹고 놀고 본인들끼리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치유가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명희 기자는 술로 치유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친목도모 내지는 가족들의 무슨 화합의 장 이런 걸로 느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본인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치유 캠프에서 떳떳하게 이 피해자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소개하고 이름까지 공개하고 하는 것은 이 치유 캠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화가 나는데 나의 신분을 밝히고 마치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2차 피해를 당했다라고 느끼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제보하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의 제보자 정확하게 그게 몇 명인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언론을 상대로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2명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폭력 피해자분 여성분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분 한 분. 이 두 분은 그냥 실명으로 다 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이쪽에서 뭐 기자회견도 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어떻든 이제 지금 제기됐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도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까지 이루어졌기 치유 때문에. 캠프라든지 안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는데 어떻든 그 이전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주무관청에 감사도 받았고 또 경찰 고발까지 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다 두둔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네. 문제가 이제 제기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성폭력 상담소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민감한 역할들이고 여러모로 이제 조심스럽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설령 이게 이제 기존에 감사도 받았고 뭐 그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그거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개선되고 뭔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안타까워했던 부분들은 일단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해당 기관들이나 이쪽하고 그다음에 시 담당자들한테 직접 1차 확인 작업을 좀 하고 난 이후에 김성현 의원께서 문제 제기를 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런 제보를 받고 당사자들이나 이쪽은 전혀 그 확인 작업 없이 먼저 터뜨리고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걸로 단정을 그러니까 해서 제보를 받았을 때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상대방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런 그렇죠.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 거잖아요. 기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제가 어떤 측면들도 알기로는 있었던 거죠. 그 확인을 위해서 좀 자료 요청 같은 걸 좀 했었는데 자료 요청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저 국장님께서 아마 지금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 이제 상담소 협의회 쪽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시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좀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광역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국회의원이랑은 좀 사실 틀립니다. 사실은 엄연하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광역시의원이 어쨌든 대전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은 더더욱이 감시해야 되는 역할에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성폭력 상담소의 예산이 11호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그거는 뭐 그러나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받았을 때 이 바로 이런 언론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성폭력 상담소에 직접 접촉을 할 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주무부서가 우리 대전시에 거기를 통해서 정식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관의 공무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자료 요청을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더더욱 이런 감정의 골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 그 자료 요청은 아마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이제 자료 요청이 됐고 그거를 이제 주무부처에 그 담당 부서에 통보가 돼서 주무부처에서 이 상담소로 자료 요청을 하라라는 그런 그걸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김서연 의원이 저는 더 당당하게 이 일에 임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절차가 지금도 충분히 당당하신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하고요. 더 저는 생각하기에 문제는 뭐냐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으셨나. 예를 들면 와서 시의회 앞에서 막 피켓 시위하고 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권력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제일 지금 아픔 받는 분들을 위해서 대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에서 피해자 권력을 운운하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시위들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시의장 찾아가서
뭐 항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전 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조금 과격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역시도 아마 간담회를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이 더 좋아 보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자료 네, 하셨던 말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잘랐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진척된 거예요? 이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화가 된 아직은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간담회하고 토론회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토론회? 바른미래당, 뭐 각 정당, 그 다음에 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관계 부처 다 나와서 토론해보자. 전부 다 성폭력 상담소 분들까지 예, 하는 거고 또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에 이제 공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의 공문에는 대전시도 다 협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바른미래당 누구는 참여해도 된다 이런 건데 막상 또 저희가 시에 확인을 부처에 해보면 전혀 우리 성폭력 상담소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투명하게 더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공개에 대한 부분은 또 그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은 이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하셔도 무방하다. 그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그 법적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기간을 벗어난 그런 자료 요구도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일정 부분은 이미 2월 달에 2월에 2월에 그 시로 제출을 한 걸로 이쪽에서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이 협의소 쪽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 자료가 그렇게 같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분석하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가 또 필요한 건지 그게 또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보니까 네. 두 분 다 당사자가 아니셔가지고 사실 이 주제는 김선 의원이 직접 오셨으면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가 딱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일단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대전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제 뭐 이 보조금을 좀 그러니까 과하게 탔다. 좀 그 실적을 부풀려 갖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용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런 이제 그 제보자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뭐 치유 캠프나 이런 것들을 갔을 때 실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캠프가 진행된 것보다는 그 직원들 어떤 단합대 뭐 이런 캠프 성격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 뭐 2차 피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쭉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 그 모든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로는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죠? 한 말씀 마지막 네, 하십시오.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네. 뭐냐면 예, 그 시민단체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요? 네, 정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뭐 많이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게 고생하시는 것들을.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의 세금이고 그 돈이 규모가 적던 많던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고생을 했던 안 했건 간에 공개할 건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당도 국고보조금 받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네. 근데 정당도 공개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해야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성폭력 상담소 분하고 같이 모시고 방송해보는 것도 근데 그 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김세한 대전 서갑 지역위원장께서 오늘은 단독으로 네, 방송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냥 예. 오늘 본인이 정한 주제는 아니었는데 예, 막상, 저 오해가 여성단체분들한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창원 성산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영구 후보님이 당선되는 데는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의 역할이 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8%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당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